자,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프렌드 쇼어링. 이 말 아시는 분들은 최근의 경제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거나 해박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설명하자면 오프쇼어링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프쇼어링. 그러니까 세계화가 20세기에 막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제조업 설비 일부라든가 기능 또 자본들을 해외로 돌렸죠.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으로 돌렸죠. 이걸 오프쇼어링이라고 합니다. 쇼어라는 게 물가라는 뜻이고요. 오프쇼어링은 물가에서 멀어지는 바다 쪽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제조나 일부 기능 그리고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걸 오프쇼어링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커지기 전까지는 세계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이 오프쇼어링에 대해서 반론보다는 뭐 그런 거려니 하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세계화 반감이 폭발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특히 미국에서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사라진 일자리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포함한 세계화가 사라진 일자리의 주범이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난 미국 노동자 계층들의 분노와 좌절을 기반으로 해서 트럼프가 깜짝 당선하게 됐죠.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파퓰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내셔널리즘 파퓰리스트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때 트럼프가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자기가 되찾아오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게 되죠. 실제로 뭐 기업들을 되돌릴 특별한 정책을 내건 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만 당선되면 늘 그렇듯이 미국은 다시 위대해지고 기업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질 않았죠. 물 건너갔던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이 물가를 거쳐서 다시 내륙으로 돌아오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오프쇼어링에서 리쇼어링으로. 이 당시는 그런 표현이 등장했던 거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와는 사뭇 다른 기준, 또 다른 정책을 펴왔습니다. 뭐 초점은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공급망 확보를 통한 국가 안보가 절실한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이 붕괴돼서 경제가 고통받는 걸 봤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이제 뛰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망 확보라는 게 중요한 숙제가 됐고 또 하나 공급망을 그냥 확보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급망의 맨 밑바닥에 있는 중국을 배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국 봉쇄를 위한 독자적 공급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국가안보의 일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가능하면 첨단뿐만 아니라 중요한 산업과 기술을 둬야 되겠다. 이 공급망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 북한이 한국을 침공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반도체 제조 설비가 세계적으로 초토화될 테고 그러면 미국의 경제와 산업도 올스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써야 되니까. 이런 판단하에 대만의 TSMC라든가 우리 삼성 미국 공장 유치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압박해서 투자 약속을 받아낸 건데요. 반도체뿐만 아니고 지금 자동차를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서 중국을 제외한 미국 별도의 공급망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미국 우방들이 이 투자 유치의 주 대상인데 좋게 얘기하면 투자 유치고 나쁘게 얘기하면 미국 공장 설립 압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우리 삼성, SK, 현대차 모두 약속했죠. 이걸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합니다. 우방국 유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방국 투자를 끌어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 또 바이든 정부가 신일본 제철이 미국 US 스틸을 인수하려고 하니까 선거 앞두고 이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동을 걸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조차 미국 땅에 공장은 지어도 되고 미국 기업은 사면 안 되는 거냐? 이게 무슨 프렌드냐? 무슨 친구냐? 우방이냐? 이런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프렌드 쇼어링이 그럼 왜 중요하냐? 우리는 투자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요청 혹은 압박에 따라서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는 인건비도 비싸고 노조도 무섭고 그 밖에 숙련도도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칩스법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엄청난 지원을 받기로 이미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복잡해집니다. 우선 트럼프는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이 이른바 공급망 재건 계획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성과로 돌아갈 게 아니면 신경 안 씁니다. 심지어는 틀어버립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우방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실제로 미국에 공장을 지을 인센티브가 생기는 겁니다.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거죠. 근데 이 프로젝트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순항할지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본인이 관심이 없고 또 바이든이 하려던 걸 이어받을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요. 이미 현대차 투자 계획 같은 경우는 현지 환경 이슈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혹은 잘못될 가능성도 생겼고요. 반면에 해리스는 바이든의 이 프렌드 쇼어링 정책을 이어간다고 하니까 프로젝트 자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싱크탱크별로 지금 해리스 대 트럼프 당선에 따른 우리 산업과 기업의 이해득실을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리스크가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렌드 쇼어링, 우리가 미국의 공장을 짓는 문제라면 더욱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김방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